지난주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입니다, 선생님. 네. 제이비어 브런슨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이놈이 이제 한국을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어요. 네. 야, 이거는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요, 선생님. 네. 보통 이제 우리들이 한국을 항공모함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저놈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뭐 일본이 이제 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공연하게 항공모함 얘기를 한 것은 이거는 참 이게 큰 일인데요. 지 속마음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 이제 얘기한 한국은 항공모함이다라는 네네. 표현은 그야말로 이제 군사적 시각에서 네. 네오콘적 시각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라고 네. 할 수 있겠고 또 경제적 입장에서의 평가는 트럼프가 이미 했죠. 네. 현금 지급기다. 머니머신이다. 머니머신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지배층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 아 이게 잘 드러나는데 경제적으로는 머니머신. 네. 한마디로 이제 돈 뜯어내는 나라. 그다음에 군사적 입장에서 보면 항공모함. 아우 진짜 열받네. 그러니까 중국과 전쟁을 할 때 네. 군사 기지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걸로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한국을 항공모함으로만 쓰면 다행이에요. 예. 한국군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사실상. 대만 전쟁에. 네, 대만 중국 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네. 한국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어. 항공모함에 있는 병사들을 미군 병사가 아니라 한국군 병사를 채워서 네네. 중국과 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어. 근데 이준석이가 이걸 가지고 네네. 뭐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잖아요. 중국에도 쎄쎄하고 네. 대만에도 쎄쎄하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럼 중국 대만 분쟁에 개입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네. 그랬더니 개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이준석이가. 예. 이 입장이랑 똑같은 거죠. 네. 우리가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아니, 한마디로 이제 전쟁에 한번 뛰어들어서 네. 다 죽자 이런 얘기인데 다 죽자는 거죠. 남한 대통령 후보 당선되면 네. 한국 국민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인데 네. 어쨌든 이준석이 같은 놈들이 왜 그런 얘기를 짓거리겠느냐. 네네.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 사대주의자들은 이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김문수, 이준석 다 똑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보고 있죠. 거죠, 다. 네네. 김문수도 그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주한미군 이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군대다. 네. 이런 발상은 끝났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약간 좀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주한미군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말하자면 대만 전쟁에 주한미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야? 주한미군 이제까지 북한으로부터 우리 지켜준다는 거 아니어서 명분 자체가 네. 한미 상호 방위적인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러면은 그럼 차라리 니들이 돈을 내야지 여기다가. 그렇죠. 이제 돈 받아야죠. 네가 니들이 돈 내거나 아니면 나가라. 이런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바뀌었어요. 주한미군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아하. 예전에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할 때에는 네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의 임무도 있었습니다. 네. 방위무 도 있었다. 더 있었어요. 그때는 소련 견제가 사실 제일 컸죠. 네. 옛날에는. 근데 그 임무가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지만 트럼프 정부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예. 트럼프 측근들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 뭐 주한미군의 유연성인데 말이 그 유연성이지 정확한 얘기는 이제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관심 없다. 중국을 공격하고 네네. 중국을 압박하는 데 쓸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방어해 줄 거냐? 안 해준다고 예. 봅니다 저는. 네. 트럼프는 북한과는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안 해준다. 네, 관계 정상화에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해도 제가 볼 때는 미군 관여 안 할 겁니다. 근데 중국과만 대결하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핵 강국이 세 개가 있잖아요. 예, 예. 미국한테 북중로가 반대, 있는데. 북중로가 있는데 세 나라를 다 적으로 돌리면 어렵고. 감당이 안 된다. 아하.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적인 중국을 네. 집중적으로 견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북한 관계 개선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 중국과 손을 잡고 핑퐁 외교하면서. 핑퐁 외교하면서 끌어당기고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에 중국을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소련을 붕괴시킨 거죠. 그렇죠. 거기 그게 이제 만약에 지금 전략이었다면. 한몫했죠. 네네. 그거를 트럼프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북을 중국과 떼겠다. 물론 그 자기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는 관계 개선 쪽으로 갑니다.
네. 따라서 주한미군은 북한 상대하는 군인이 아닌 거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예, 중국을 상대하는 군대인 겁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 한국군도 갖다 붙여서 총알바지를 만들겠다. 네. 이게 이제 미국 트럼프 쪽의 구상이다. 네. 물론 중국과 반드시 전쟁을 하겠다, 꼭 전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닐지라도 뭐 최악의 경우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네. 한국군을 총알바지로 내세우고 예. 주한미군이 중국을 상대하는 그런 이제 대중 무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겠다. 네네. 이게 지금 트럼프 쪽 구상입니다. 어허. 근데 뭐 어쨌든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왜 해야 되냐면 이게 그 저희 브런슨이랑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주자들 되겠군요, 얘들이. 얘네들을 철수시킬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네. 유연성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나온 건데. 아. 자, 왜 그러냐면 한국이 중국 대만 분쟁에 개입해가지고 대만 편을 들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예. 미국과 함께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근데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다. 예. 중국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공격하겠습니까? 평택이죠. 군산 평택 같은 네, 주한미군 군산, 기지예요. 평택이죠. 네. 예, 거기부터 칩니다. 제주.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어요. 네네. 선제 공격까지 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주한미군을 둬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 우리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전쟁의 화근이죠. 전쟁의 화근이죠. 내보내야지. 네네. 내보내야 타격을 안 받지.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예, 우리가 중국 대만 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이재명 후보 말이 정확해요. 네. 그거 왜 끼어드냐 이거죠. 그렇죠. 양쪽에 다 잘 지내야지. 그리고 싸우면 싸우지 말라 그래야지. 거기에 왜 끼어들어요. 네. 근데 이준석이 끼어들자는 얘기거든요. 음. 그럼 브런슨의 이런 입장과 결합되면 네. 대만 중국 전쟁 발발하는 순간 한국은 쑥대밭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러시아, 북한까지 참전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냐? 네네. 그럼 데리고 나가라. 바뀌었냐? 언제 바뀌었냐? 그렇게 바꿨어? 바꿨으면 나가. 나가 이제. 어. 어차피 안 지켜줄 거잖아 니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제 그 좀 문제가 되는 건 이 브런슨이 이 항공모함 발언만 한 게 아니고요. 네. 6월 이제 3일 날 저희가 이제 대선이 있는데 그러면 6월 4일부터 날짜까지 딱 특정해 가지고 일종의 동맹의 기로에 섰다. 그래서 이거 누가 대선에 승리하든 간에 한미일 협력이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 이거는 지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흐름상. 그 이재명 대표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협박이죠. 너 때문에 지금 동맹이 기로에 섰어. 너 한미일 협력 어떻게 할 거야? 제대로 해. 이거 대선 토론에서 김문수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준석이가 네. 이 정도면 완전히 내정 간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정 간섭이자 협박이죠. 와, 이거 제가 보기 협박 같아요, 협박. 운신의 폭을 뭐 제한하겠다. 그러니까요. 북한에 손발을 묶어놓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면은 좀 뭐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협박으로 느껴져서 저는 좀 또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공공연하게 암살을 막 그 뒤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한국의 구구들 들고 일어나라고 막 지금 지시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그렇게 그구들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힘을 주시네 저분이. 근데 이재명 후보도 그러다 보니까 한미 동맹 강조하면서 한미일 관계 동맹을 훼손하지 네네. 않겠다는 얘기를 하죠. 네네. 이 협박에 어느 정도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이는 거죠. 뭐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지금에서 우리 한미일 동맹 깰 거다 당선되자마자 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건 심각한 내정 간섭이에요. 네네. 이번에 계엄 전반의 상황 속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입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작권 환수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그 문제 좀 중요한 문제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제일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전쟁에 끌려다닐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고요. 또 이게 저는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항공모함이라고 비교한다는 거는 도대체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냥 군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게 무슨 한국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제가 좀 열받는 거는 이게 아니 그 한 나라에 그냥 어디 그냥 군인이잖아요, 지가. 그 뭐 그 지역 사령관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네. 근데 그놈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완전히 지가 막 대선 후보한테 예를 들면 우리 뭐 어디 그 장군 하나가 원스타가 네. 어디 다른 나라 가가지고 브라질 가서 야 브라질은 항공모함이고 그 이번에 선거에서 대통령 되는 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이준석에게 싸가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야. 브런스 입장에서 한국은 식민지인 겁니다. 브런스 입장에서 예, 자기 식민지. 트럼프도 그런 의사를 표현했었죠. 그들은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승인 못한다.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못한다. 것이다. 그야말로 깔아뭉개는 얘기죠. 네. 너희들 우리 식민지인데 니네 뭐 자율권이 있어? 예. 우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브런스는 이미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의 식민지. 예. 그리고 한국군은 용병, 미국의 네. 용병.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한국은 항공모함. 근데 브런스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 다 그렇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 저는 이번에 5.18인데 지난 그 1980년에 위컴. 위컴이 네. 한국 사람들은 들쥐와 같다고. 네, 이 한국 사람은 들쥐고 이건 뭐 얘는 한국은 항공모함이라 그러고. 그렇죠. 진짜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들이 뭐 이거 추방 관련해 가지고 평택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최근에.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의회 조사국 그 발표했을 때 12월 말에 네. 저희들이 이거 의회 조사국 이거 완전히 미국이 우리 지금 내정 간섭하는 거라고 이재명 대표 제끼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이게 다 찬성이 있지는 않았어요 댓글에. 네. 약간 반대도 있고 야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재명 대표 힘들어지게 그랬는데 조세비훈 얘기 나왔을 때 좀 달라졌거든요. 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야 나가라 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죠. 국민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깨우쳐 나가는 거죠. 아. 마치 80년 광주항쟁을 통해서 네. 한국인들이 반미 그런 의식을 느낌이 가지게 들더라고요. 되었듯이 이번 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미국의 정체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또 어찌 보면 민족 자주의식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정체가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윤석열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포장을 했다가 나중에 정체가 뚝 떨어지면서 나쁜 놈이 나타났듯이 계속 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선생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세빈이라고 하는 외교관을 통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 직접 군인이 등장하나? 네. 브론슨이라고 하는 총도 야 너네 가만 안 했으면 그냥 혼난다 이런 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이 지금 고조되는 상황인데, 네네. 그래서 러시아 대사도 뭐 인터뷰했더만요. 그렇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 북에서 경고를 보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식의. 네,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우리 그거를 사조에 있다.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네, 인터뷰를 네,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지금. 예. 계속.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빨리 대선이 정리돼서 네. 이재명 후보가 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아주 뭐 빠른 그리고 네네. 확실한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그런 우려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 지금 이제 암살 때문에 다들 그 방탄유리 네. 뭐그 뒤로 자꾸 더 나오려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막 하고 아. 풍선 일부러 들고 거울 들고 그러고 시민들이 그러고 있어요. 네, 네. 진짜로 진짜 암살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근데 브론슨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막 더 좀 걱정이 되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선 이후도 이게 마음 놓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또 게다가 그렇게 경고한 거 아닙니까? 네. 대선 끝나면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그래서 야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진짜 이 한국이 나아갈 파가 길들이 이게 순탄하지만은 않겠구나. 진짜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국민들이 좀. 계속 뒷받침을 해줘야 네네.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